드리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어 대표도 어디 가고 그래서 또 영화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3시간 반. 네, 거의 4시간에 가까운 이 대작을 우리 정준호 대표께서 구해 주셔서 정말 아주 잘 봤습니다. 저도 올리버 스톤 다른 영화는 봤는데 닉슨은 제대로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영화 모임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권이 됐건 이 세상이 됐건 기존에 그 많이 보는 영화나 그 방송 프로나 이런 것 말고 좀 우리에게 그 새로운 면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깨우쳐 줄 수 있는 영화를 좀 보자. 그래서 그것이 현재 트렌드, 소위 말해서 트렌드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본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란 말은 좀 딱딱하지만 영화에서 교훈을 찬다는 것은 딱딱하지만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또 희망을 품게 하거나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올리버 스톤의 닉슨을 추천한 것은 이게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쉬운 영화가 아니고 영화 자체도 너무 길고 어려워서 상업적으로 크게 실패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 영화계가 미국이나 헐리우드 영화계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부러운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워렌 비티의 레즈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레즈라는 영화가 빨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 빨갱이 레즈 콤플렉스 그 빨갱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서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상당 기간 동안에도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미국에서 강했어요. 왜? 히틀러가 스탈린의 소련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워렌 비티가 어떻게 보면 그 행신이나 이런 거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바람둥이였죠. 엄청난 바람둥이였고 그렇지만 그 워렌 비티가 그 존 리드라는 말하자면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거의 빨갱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든 더 레즈를 만들어서 그 제작자를 하고 자기가 배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럽다는 거죠. 그 워렌 비티가 그 전에 영화 배우나 감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걸 뭘 했냐? 물론 자기 개인의 먹고 살 거나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걸로 존 리드라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이단적인 인물을 영화화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레즈는 정말 또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부러운데 오늘 그 올리버 스톤의 닉슨은 닉슨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전에 JFK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것은 JFK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죠. 우리한테 제일 알려진 영화는 플래툰. 그리고 7월 4일생. 7월 4일생. 톰 크루즈 나오는 그 두 작품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월남전에 실제로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 올리버 스톤이. 그래서 자기의 참전을 바탕으로 작품 3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작 플래툰으로 아카데미 영화상과 상업적 성공. 그리고 감독으로서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리버 스톤이 좀 지나친 점이 JFK가 살해된 것이 어떤 음모 이론이다. 그거를 좀 지나치게 신봉해서 그 JFK를 만들었는데 JFK도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제가 알기로 4천만 불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5배 정도를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아마 1991년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올리버 스톤이 그다음에 뭘 했냐? 제가 보기에 올리버 스톤은 닉슨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공공에 하진 않지만 닉슨을 포함한 그런 그 우파 조직들이 케네디의 암살에 관련돼 있다 이런 걸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케네디 그리고 또 JF 케네디의 동생인 그 밥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자기가 굉장히 싫어한 닉슨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아주 참패됐는데 또 영화도 지나치게 깁니다. 보기 쉬운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닉슨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닉슨이 실패한 건 단 하나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 민주당 당사에 CIA가 연루된 그 CIA랑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몰래 도청 장치를 하러 침투한 건데 만약에 처음부터 닉슨이 그걸 인정했다면 백악관이 관련되고 인정했다면 그냥 그 사회면에 3단 기사로 날게 끝났는데 닉슨이 뭔 잘못을 했냐. 그거를 몰랐다. 계속 은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그 참모들을 하나하나씩 해임하는 거로 자기가 모면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근데 그 전에 닉슨이 1968년 선거에서 이기고 1972년 선거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했습니다. 왜? 월남전을 일단은 종식시켜서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열렸고 월남전이 한 10년 동안 미국을 크게 분열시킨 사건인데 그거를 종식시켰습니다. 일단은.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헨리 키신저를 보내서 모택동을 만나서 닉슨이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가지고 모택동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외교적 업적을 한 거고 또 브레즈네프를 미국으로 당시에 소련의 수상인 그 서기장인 네. 브레즈네프를 빌려서 군축 협약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세웠는데 거짓말을 한 거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원에서 청문회 하면서 미국에서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이거는 위증죄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위증죄로 기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되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위증죄로 기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의 그 부하 직원들이 거기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기소를 당해서 위증죄로 불려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으니까 그 미국에서 실형을 한번 받으면 변호사비도 천문학적으로 늘고 아주 모든 걸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의 부하 직원들이 다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닉슨이 결국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부하들을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하나씩 하다가 나중에 결국 자기가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죄로 위증죄로 기소돼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미국의 대단한 점이죠. 그러니까 닉슨이 어떻게 했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게 맨 처음에 닉슨이 그거를 지시하진 않았죠. 닉슨의 참모들이 그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라고 시킨 건데 나중에 닉슨이 그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닉슨이 그렇게 화려한 업적, 베트남전을 일단은 종식시키고 완전히 끝내지 못했지만 중국을 개방시키고 그래서 모택동을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브레즈네프를 불러서 군축 협약을 하고 이런 화려한 업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에 위반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로 사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발전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은 이제 올리버 스톤의 닉슨이 지나치게 올리버 스톤의 관점, 닉슨이 케네디에서 열등감. 왜냐면 닉슨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명문대, 이런데 콤플렉스가 있듯이 미국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소위 아이비 리그를 나온 사람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케네디는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왜냐면 그게 밀주 사업에 관계돼서 엄청난 부자였고 하버드를 나왔고 잘생겼고 엄청난 바람둥이였죠. 근데 하여튼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닉슨은 반대로 저 시골의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대학도 이름 없는 데 나왔는데 변호사 하다가 자기가 그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아이젠허 밑에서 부통령을 2번이나 하다가 누구나 정치 신인인 그 상원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애송이 케네디랑 붙었는데 1960년 선거에서 예상대로 졌어요. 그리고 닉슨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나온 건데 거기도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다고 생각했는데 케네디가 암살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닉슨이 1968년에 재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됐죠. 그리고 또 72년에는 그 베트남 전쟁이나 중국의 문을 열어젖힌 것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그 표차로 재선이 됐는데 뭐가 발목을 잡았냐? 거짓말. 근데 그거 시스템이 뭐냐? 미국의 시스템이죠. 국회, 상원이나 사법부가 소위 상권 분립을 해서 닉슨하고 아무리 친하고 닉슨이 임명한 그 대법원 대심원 판사나 국회 상원은도 그런 데서는 편파적이거나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미국이 그러냐 안 그러냐는 지금 이제 의심해 볼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 사건이 1972년에서 74년에인가 닉슨이 사임했으니까 지금 50년 된 이야기인데 그 과정을 이게 이제 닉슨의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다룬 그 영화에 의해서 그 당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데 올리버 스톤의 지나치게 닉슨 혐오적인 또는 JFK 우상화하는 그런 게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미국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나라지만 왜 여전히 어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라고 보느냐. 그게 언론과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대비되는 면에서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제가 보기에도 영화적으로 볼 때 너무 좀 길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실패한 영화를 통해서라도 또 닉슨이 실패한 그 정치가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교훈이란 말은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자고 제가 추천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 컷이었고요.